재미로 만들어보는 기사들의 능력치 재기능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창호 구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말 재미로 만들어보는 것인 만큼 팬분들, 선배 기사님들 노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자, 오늘 재미로 알아보는 기사들의 능력치 재기능 첫 번째 시간은 이창호 구단인데요. 자, 일단 그 재미로 하는 것인 만큼 이창호 구단의 팬분들께서 왜 이 능력치는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따지지 말아주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능력치가 나오고 있어요. 포석, 중반 전투, 대세관, 정신력, 끝내기, 체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석 80점, 중반 전투 85점, 대세관, 정신력이 100점이고 끝내기 95점, 체력이 20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체력 면에서 사실은 이창호 구단이 조금 힘들어한 측면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수들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다 제 기준입니다. 50점을 프로기사 평균으로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0점 이상이면은 꽤 강한 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90점 이상이면 이제 초일류 기사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100점이면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포석 80점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조은현 구단하고 사제 대결을 할 때 늘상 이제 선생님인 조은현 구단한테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포석에 대해서 이제 좀 저평가된 측면이 많은데 사실 입단 초기에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조은현 구단하고 정말 많이 바둑을 뒀잖아요. 근데 그 스승인 조은현 구단이 포석이 정말 셉니다. 포석이 정말 세서 그 선생님하고 대국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이 워낙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더 세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80점으로 적어놨는데 전성기 무렵에는 80점이 넘는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초반에 밀린 대국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갈수록 실력이 세진 분야가 이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지기는 해요. 자, 두 번째는 중반 전투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처음에 이제 이창호 구단하고 이제 결승에서 겨루고 이제 치고 올라오던 시절에 그나마 약한 분야가 중반 전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이 본인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리 약하지는 않습니다. 중반 전투가요. 타겟은 정말 잘하는 편이고요. 쐐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깊고 실수가 적습니다. 상당히 무너뜨리기 힘든 전투로 그런 기사입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상당히 세고요. 다만 이제 굳이 뭔가 이제 약점을 찾자면 이게 스타일이 모험을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난전으로 가면은 약간 이제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창호 구단의 기풍에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보통 이제 프로 기사들이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두 가지 중에서 보통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를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개가 쪽으로 이끌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은 전투를 하면서도 숫자를 계속해서 대입을 시켜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내가 이기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쐐기보다 개가가 먼저겠죠. 반면에 이제 쐐기를 위주로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정확하게 쐐기를 해서 끝내려는 기사들이 있는데 끝내려는 기사는 이세돌 구단이고 아무래도 이제 타협을 하려는 기사는 이창호 구단이다 보니까 이게 난전으로 이끌면은 아무래도 조금 승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요. 자, 3번은 대세관인데 이 점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저는 역대 최고, 지금 박정환이건 커제건 다 상관없습니다. 역대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막 공부를 하던 시절에 입단을 하고 2004년경에 그때 이제 이창호 구단하고
최철환 구단이 당시 이제 결승 도전기를 많이 뒀어요. 도전기를 두면 이제 끝나면 복귀를 하잖아요. 제가 꼭 복귀를 하러 몇 번 갔었는데 이창호 구단이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이 아닙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건 누가 좋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창호 구단이 아 이건 흙이 좋아, 아니면 아 이건 백이 좋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곧 법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이게 이제 대세관은 개가나 이런 면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요. 중반에는 이제 개가 집을 숫자를 세기보다는 이 돌은 어느 정도 붙어서 어느 정도 집이 날 것 같고 이 돌은 얇으니까 어느 정도 당하고 여기는 그래도 이 모양은 어느 정도로 봐줄 수 있고 이런 이제 통찰력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런 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다가도 적당하게 자기가 이기는 길을 찾아서 타협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하고 그 다음에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싸움을 걸고 그러는데 사실 이기는 것만큼만 딱 가는 그 능력은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창호 구단이 AI 정말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정신력. 이것도 대단하죠. 일단 표정이 없습니다. 이게 표정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게 상대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한 것 같으면 당황하는 그런 포즈가 나와요. 뭐 숨소리가 거칠어진다거나 씩씩댄다거나 표정이 바뀐다거나 이게 옆에 앉은 사람은 프로기사들이기 때문에 앞에 앉은 사람들이 뭐 얼굴을 보지 않아도 합니다. 근데 이창호보다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좋다고 보는지 나쁘다고 보는지 당황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바둑일 때 이 불리한 바둑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프로기사들끼리 두는 거기 때문에 실수도 잘 안 나오고 정말 막 250수까지 실수 하나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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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쫓아가는 거거든요. 한 집씩 두 집씩. 이때도 이제 정말 끈질기게 열심히 쫓아옵니다. 이게 당하는 기사들이 공포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 기사가 워낙 후반이 세다 보니까 좀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아무 표정 없이 묵묵하게 쫓아오면은 상대가 아 내가 나쁜가 보다, 이 사람이 너무 액션이 없네,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것 또한 이창호 구단의 특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기사들 중에도 이 정도로 이제 표정이 없는 기사가 많이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사실 표정이 변화무쌍한데 뭐 일단 그거를 넘는 다른 전투력이 있었으니까요. 자, 개가 및 끝내기. 이걸 이제 100점을 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워낙 뭐 이창호 구단 후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후반에 역전을 많이 하고 끝내기가 강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실 착시 현상이 있는 거기는 합니다. 바둑이 이제 두터운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이 어느 정도 날 자리였고 사실은 이창호 구단이 나쁘지 않았던 판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당대의 기사들이 이거를 잘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전승으로 약간 오보를 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그 AI가 있으면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아마 생각보다는 역전승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제 느낌으로는요. 다만 이제 그 100점을 주지 못한 이유는 이게 좀 이제 체력이 나중에는 붙여서 후반에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거는 오히려 전성기 때보다는 10대 때 더 셉니다. 사실 지금은 이 분야가 제일 약해요. 체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제 체력을 보시죠. 20점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뭐 이창호 구단 주치의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바둑계에서 이제 정설로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창호 구단 시절에는 석기대국이 없었어요. 그 KBS 바둑왕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는 전부 3시간, 4시간, 5시간짜리 대국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대국이 뭐 예선, 본선, 예선 한 3시간, 본선 4시간, 결승 5시간인 경우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시간짜리 많이 뒀는데요. 3시간짜리를 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kg 가까이 빠졌었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두면.
이제 뭐 신진서 프로는 1kg, 1.5kg 빠진다라고 하는데 뭐 그 친구는 워낙 말랐으니까 빠질 게 없는 거고 아무튼 이게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생각보다는요. 근데 이제 그런 대국을 1년에 100국씩 소화를 하고 해외에도 나가고 게다가 그때는 이제 그 대국실에 금연이 아니었어요. 물론 스승이 조은영 구단 탓을 하려는 건 아니고 조은영 구단도 담배를 많이 폈고 기사들이 그때 담배를 피는 기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간접 흡연도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기증 이게 이제 상기증 제가 이제 초기 증세인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일단 많이 힘듭니다. 10시에 대국을 해서 6시에 이제 초읽기 막 하고 그러면은 이게 열이 체력이 떨어지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열이 머리 위로 눈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바둑이 끝나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집에 가는 길이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난 적이 있어요. 이창훈 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창훈 구단이 막 세계대회 준우승하던 시절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력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기존 사이클이 연초에 일단 대부분 예선 한 2, 3월부터 예선을 합니다. 3월쯤부터요. 그 다음에 여름에 보통 본선을 하고 결승대국을 겨울하고 연초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창호 구단은 예선은 나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 5쯤에서 체력 세이브를 하고 본선을 막 둡니다. 이제 체력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리고 결승대국을 하는 연말이 되면 엄청 바쁩니다. 여기 결승 가고 저기 결승 가고 저기 가고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세계대회 결승할 무렵이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라면 사실 체력만 100으로 채워주면 이창호 구단이 지금도 이제 젊은 기사들이랑 뭐 정상을 두고 다투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재밌게 보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